안녕하세요, 여러분. 기초 자동 제어 구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했습니다. 자, 이제 벌써 수업의 전반부가 이렇게 끝났는데요. 이제 후반부에 들어가게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처음으로 그걸 해봤죠. 저기 대면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저도 좀 걱정이 많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따라올까 이렇게 좀 걱정 좀 있었는데 생각보다 여러분들 보니까 퀴즈도 잘 보고 그 다음에 제출하는 것들 보니까 잘 제출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구나. 여러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잘 따라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좀 안심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세를 몰아가지고 이번 주 수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주차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간단한 시스템이라고 하는 1차하고 2차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근데 1차하고 2차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어떤 우리가 제어하려고 있는 어떤 커다란 시스템의 극히 일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들 같은 경우 이거를 우리가 좀 크게 적용하려고 하면은 좀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시스템을 수학적으로 이렇게 또 모델을 만들어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다뤄볼 내용이 이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그래서 오늘 다룰 주제가 다중 시스템의 간략화라는 부분입니다. 자, 보게 되면은 시스템의 블록 선도 표현, 그 다음에 피드백 시스템, 그 다음에 신호 흐름 선도, 메이슨 법칙, 상태 방정식의 신호 흐름 선도 표현인데 제가 앞에서도 우리 수업에서도 이렇게 계속 얘기했지만 여기 제 수업은 전달 함수하고 그 다음에 상태 방정식 표현 두 가지를 표현한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 전달 함수를 기준으로 이제 설명한다고 했고 이쪽 부분 여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태 방정식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렇게 진행한다라고 간단하게 이제 설명하는 수준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도 파고들면 또 내용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기초다 보니까 이 앞부분만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그림이 좀 기억이 나시나요? 처음에 우리가 제어 시스템을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죠. 자, 그래서 이 자동차의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하는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자,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내가 차량을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고속도로에서 엑셀레이터를 계속 밟고 있어야 되는 상황에서 엑셀레이터를 계속 밟고 있게 되면은 본인의 발에 상당히 부담이 가게 되죠. 그래서 장기간 운전을 할 때 크루즈 컨트롤 같은 기능이 있을 경우에는 따로 엑셀을 밟을 필요 없이 내가 설정한 속도로 그 차량의 속도가 계속 유지되게 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요 시스템의 구조가 그러면 그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하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라고 했을 경우에 우리가 크루즈 컨트롤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여기 안에 있는 엔진 제어 장치라고 하는 부분에서 자, 이 부분은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하는 어떤 정기적인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신호가 엔진으로 가게 되고 엔진의 속도를 회전 속도를 결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결정된 동력이 동력 전달부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차량이 실제 움직이게 되는 차량의 속도를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거나 아니면은 실제 그 차량의 속도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웠던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전달 함수로 배웠던 부분은 바로 이 부분까지만 이렇게 배웠던 거예요. 자, 우리가 전기하고 그 다음에 전압을 줬을 때 전기적인 신호를 기계적인 운동으로 바꾸는 어떤 모터 시스템에 대해서 배웠었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우리가 배웠던 부분은 극히 전압을 주었을 때 여기에 엔진부에서 어떻게 모터가 회전을 하느냐. 자, 이 부분을 다뤘던 거였죠. 자,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 이 동력 전달 계통은 동력 전달도 우리가 했었네요. 우리가 기업이라고 했죠. 기업이가 N1, N2가 있었잖아요. 자, 이 부분이 결국은 이 트랜스미션도 간단하게 기업이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뭐 또 모델링 하려면 되게 복잡하게 뭐 구름 저항이라든가 공기 저항이라든가 아니면 경사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차량의 무게라든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간단하게 봤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부분들로 이렇게 간단하게 모델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다룰 부분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내가 차량의 속도를 어떻게 알아가지고 이 차량의 속도를 어떻게 전달하게 될 거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차량의 이렇게 속도를 우리가 감지를 하려면은 자동차 속도 센서를 달게 됩니다. 자,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왜 속도일까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가속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속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동한 거리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왜 속도일까요? 왜냐하면은 이 자동차 속도 센서가 속도를 감지하기 가장 적절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센서들 같은 경우에는 가속도를 이제 측정하는 센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센서들 같은 경우에는 이동 거리를 측정하는 센서가 있고, 그다음에 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속도를 감지하도록 설계가 된 센서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가속도를 측정하는 센서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사용되냐면은 자동차의 에어백 같은 데에서 충돌 감지할 때 사용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각각의 특성에 가장 적합하게 설계된 센서들이 이렇게 있고 그 센서들의 값을 읽어가지고 다시 이쪽에 있는 제어부로 보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자,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단위 계단 입력을 주었을 때 이렇게 단위 계단 입력을 줬을 때 어떤 시스템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요거를 요 속도 요 안정 상태로 들어가는 거를 우리가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제어를 할 수가 있느냐. 자, 여기 보기엔 토스트 같은 경우에는 토스트를 예를 또 들었었죠. 자, 토스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타이머가 있어가지고 요 타이머의 숫자가 5분으로 세팅돼 있다, 3분으로 세팅돼 있다. 그거에 따라 가지고 여기에 있는 차량 요거 있는 빵의 굽기가 결정된다. 자, 이렇게 설정을 했었죠.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지금까지 개념을 배워봤으니까 살펴보게 되면은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지정해 주는 거는 요 시간, 예를 들어서 빵의 굽기가 자, 이런 형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 굽기가 여기는 굽기, 여기는 시간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 시간, 이 시간에 대해서 알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정상 상태의 값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였죠. 자, 그러면은 요거를 좀 현재 상태를 확인해 보면서 바꿔보고 싶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게 요 출력에 대한 출력 또는 출력 제어 변수를 값을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알아야지 반영을 해가지고 이거를 출력을 다시 입력 제어 신호를 제어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념적으로는 쉽게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모델링을 할 것인가, 그 부분은 다뤄보지가 않았던 거죠. 자, 그래서 그거를 할 수가 있는 장치를 센서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자, 그래서 이 센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제어 공학에서 얘기할 때는 출력 제어 신호를 읽어가지고 다시 입력에다가 보낼 수 있는 장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제어 시스템의 앞에 다시 크루즈 컨트롤로 들어와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요 기능별 블록도를 보면은 이제 앞에서 우리가 모델링을 배웠으니까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자, 입력 속도를 넣게 되면은 자, 여기 계기판에서 입력 속도를 전압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전압이 이렇게 모터에서 토크로 변환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보게 되면 토크 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 이게 우리가 배웠던 기어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기어 변환을 하게 되면은 회전 관성하고 각속도 자, 이것들이 같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게 이 부분을 배운구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실제 출력 속도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 출력 속도를 여기서 보는 각속도로 출력이 되는 거죠. 이 각속도를 읽어가지고 다시 전압으로 바꿔주는 이 센서 장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 다시 전압으로 바뀌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입력 전압에 여기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어떤 연산을 해가지고 다시 출력을 조절할 수 있도록 제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뭔가 시스템을 제어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서 배웠던 거는 좀 정적인 제어라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동적인 제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거를 다시 얘기해 보게 되면은 개궤한 제어라고 해서 열린 오픈 루프 컨트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다시 뭔가 출력값 아니면 중간 상태의 어떤 값을 우리가 알 수 있어 가지고 그 값을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다시 앞으로 돌려보낼 수가 있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센서를 사용했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폐궤한 제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는 폐궤한 제어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이렇게 바꿔볼 텐데요. 폐궤한 제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센서가 무조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상태값을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센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 가지고 설계가 조금 더 뭔가 좀 복잡해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수학적인 전달함수를 배웠었는데 이 센서를 장착하게 됐을 때 전달함수는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는지, 자,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전달함수 표현 방법에서 좀 몇 가지 개념에 대해서 한번 또 다뤄봐야겠는데요. 자, 이걸 블록선도 표현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블록선도 표현은 우리가 많이 이렇게 다뤄봤었죠. 자, 이렇게 입력 신호가 있고 그 다음에 전달함수가 있고 출력 신호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전달함수가 결국은 시스템의 동작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스템의 동작을 수학적으로 주파수에 대한 함수로 표현한 거를 전달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앞에서 보게 되면은 요 입력이라고 하고 출력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앞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다뤄봤던 게 단위 계산 함수를 얘기를 했었고요. 출력 같은 경우에는 1차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 2차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로 나타낸다고 우리가 배웠었죠. 자, 그런데 우리가 배웠던 이 전달함수라고 하는 게 앞에서 배웠던 것과 같이 상당히 일부분에 해당된다고 했죠. 우리는 지금까지 배운 게 이거 배운 거였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시스템 실제 전체 시스템은 여러 개의 시스템이 이렇게 결합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여러 개의 시스템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 그러면은 요 각각을 어떻게 또 합쳐야 되느냐? 우리는 지금 요 일부분만 배웠잖아요. 근데 요 부분, 그다음에 요 부분, 요 부분을 다 배웠는데 이거를 우리가 비빔밥을 먹을 때 이것저것 다 섞고 막 비벼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어떻게 비벼야 되느냐? 자,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합점이라는 개념이 있고 하나는 분점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합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비비는 데 사용을 하게 되고요. 분점 같은 경우에는 나누는 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합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오는 신호에다가 들어오는 것들에 더하는 것들은 플러스, 그 다음에 빼야 되는 것들은 마이너스. 자,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어 신호들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여기서 예를 보게 되면은 요 합점을 지난 여기 보는 화살표가 세 방향이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한 방향이 나가고 있죠. 자, 그래서 요 한 방향 나가는 거를 출력 CS라고 했을 때 요거는 더하는 걸로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RS1은 더하고, 그 다음에 RS2는 더하고, 그 다음에 RS3는 빼기가 돼 있죠. 그래서 요런 그립 표기가 돼 있으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점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서 보면은 요 그냥 이렇게 점을 찍기도 하고 점을 안 찍기도 하는데요. 자, 요렇게 이 지점에서 요 신호들이 이렇게 양갈래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신호들이 여러 양갈래로 들어가는 걸 분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뭐 어떤 개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조작계가 있어요. 크루즈 컨트롤 할 때 내가 버튼을 탁 하고 눌렀어. 근데 버튼을 탁 하고 눌렀는데, 예를 들어서 그 신호가 차량의 여기저기에 있는 각각 어떤 장치들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내가 스위치를 하나 딱 눌렀는데 여러 개의 장치들한테 내가 스위치 누른 거를 알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렇게 해서 앞에서 이쪽 신호들이 각각 이렇게 나눠져 들어가게 될 일이 있을 때 이런 분점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합점하고 분점을 사용하게 되면은 요 전달함수 시스템을 가지고 여러 개의 있는 시스템들을 전달함수 시스템으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미 한번 배웠었죠. 그래서 요게 이렇게 한 게 각각의 전달함수가 이렇게 결합된 시스템을 우리가 이미 한번 달아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블록선도 형태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거를 배우게 되면은 우리가 왜 전달함수를 배우느냐, 그 다음에 왜 라플라스 변환을 배우느냐를 또 알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보게 되면은 각각의 부품의 움직임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거쳐서 주파수 형태로 표현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간에 대한 함수로 미분 방정식에 대한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부품들이 여러 개의 부품이 결합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 개의 부품이 결합되어 있으면은 그 결합된 거를 미분 방정식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한번 배웠었죠. 각각의 부품들을 미분 방정식에 있는 테이블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그것들의 연결 관계에 대해서 따져 가지고 방정식을 세웠어야 되는 거잖아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되게 신박하게도 요 전달함수들이 라플라스 형태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경우에는 아주 쉽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 보도록 하죠. 자, 요 전달함수로 표현했을 때 RS가 입력이고 GS를 통과한 다음에 출력을 XS2라고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출력은 여기 CS, 우리가 일반적으로 CS인데 여기는 지금 X로 표현을 했으니까 XS2라고 했을 때 출력은 RS 곱하기 GS가 되겠죠. CS는 RS, GS 이렇게 표현된다. 전달함수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배웠었죠. 자, 그러면 출력은 우리가 앞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앞에서 왔던 이런 시스템들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에서는 이 화살표가 출력이 이쪽 방향으로 간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럼 이 출력이 이쪽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는 이거를 다시 표현하게 되면은 이 부분이
부분이 x2s가 g2x에 입력이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x2s분의 그 다음에 x1s는 gs인 거잖아요. 자, 그래서 x1s는 g2s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x1s는 x2s g2s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다시 x2를 여기 있는 걸로 이렇게 넣어보게 되면은 x1s는 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게 하나 거치고 한 번 더 거치니까 이게 각각이 다 곱해진 형태가 됐습니다. 자, 한 번 더 최종 출력 CS는 어떻게 되냐? 자,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CS는 x1s에다가 g3s를 곱한 형태가 되는데 x1s가 앞에서 배웠던 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여기다 넣어보게 되면은 최종 출력은 전달함수 하나, 둘, 세 개를 곱한 거에다가 rs 입력을 곱한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세 개로 이루어진 시스템 G1, G2, G3가 세 개가 이루어진 시스템이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요 세 개를 다 곱한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등가 전달함수 요 전체 시스템을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은 하나의 함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자, 좀 복잡하긴 하겠죠, 위에 있는 것보다. 자, 그런데 어쨌든 하나의 수학적인 함수로 표현할 수가 있다. 아무리 복잡한 시스템도 각각이 요소들이 결합이 되어 있으면 결합되어 있는 것들을 그냥 수학적인 방정식 하나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시스템들이 일반적으로 연달아 가지고 입력하고 출력하고 그 다음에 출력이 다른 시스템에 입력이 되고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를 종속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캐스케이드 형태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종속형인 경우에는 이렇게 곱의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곱을 한다. 미분 방정식은 곱하는 게 어렵지만 이렇게 주파수 형태로 표현했을 경우에는 곱으로 표현하는 게 가능하게 됩니다. 자, 다시 우리가 다음에 분점에 대해서 배웠었죠. 자, 그럼 분점은 어떻게 되느냐? 자, 요 각각의 세 개의 시스템이 있는데 세 개의 시스템에 자, 입력 신호가 동시에 들어간다. 각각의 세 개의 시스템이 있는데 내가 전원 스위치를 탁 이렇게 올렸다. 그러면 전원이 각각 세 방향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세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출력은 어떻게 되느냐? 출력은 X1S는 이거는 우리가 전달함수 때 배웠으니까 이렇게 구성이 되겠죠. 쉽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세 개가 나중에 합쳐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합해질 때 이렇게 더할 수도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눠지는 부분이 분점이고 여기에서 합쳐지는 부분을 합점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뭐 각각 시스템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출력은 G1, G2, G3가 이렇게 더하거나 빼는 형태로 합해진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합점으로 구성되어 있는 시스템은 병렬형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병렬형 같은 시스템은 이렇게 곱이 아니고 합의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등가 전달함수로 표현하게 되면은 이렇게 합한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질문이 그럼 어떤 형태는 곱하고 어떤 형태는 더해야 되죠? 라고 하는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자, 더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전기회로 시스템 같은 경우에서는 병렬형 시스템 같은 게 병렬형으로 나오는 거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직렬 형태 같은 경우에는 종속형이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질량하고 스프링 댐퍼 시스템 같은 경우도 똑같은 게 여기서 움직이는 힘에 대해서 이동하는 것들이 한쪽에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힘의 방향이 이렇게 연결될 경우에는 당연하게 종속형이 되겠고, 그 다음에 어느 쪽에서 힘을 주었는데 그게 양쪽으로 힘이
나눠줘서 전달해서 들어간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병렬형 시스템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종속형인지 병렬형인지는 그 시스템이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구조대로 종속형이든지 병렬형이든지 맞춰가지고 사용하면 되고, 일반적으로 종속형하고 병렬형이 이렇게 혼재돼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서 이 얘기했듯이 이 종속형하고 병렬형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실제 시스템에서는 나눠진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스템들을 해석하기 쉽게 하기 위해 가지고 시스템을 변형을 해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한번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어떤 시스템 한 거를 시스템을 구조를 이렇게 만들었더니 실제 제어 신호들을 형태가 이쪽 부분 제어 입력 신호가 있고, 요 중간 부분에서 뭔가 여기서 뭐 센서 같은 게 되겠죠, 아마도. 값을 읽어가지고 여기서 더해지는 형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죠. 자, 이런 형태도 이렇게 있을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요 전달 함수를 요 입력하고 출력 쪽에 각각 이렇게 보내는 형태로도 이렇게 바꿔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수학적 이걸 한번 보게 되면은 RS, 그 다음에 여기 합점이라고 있죠. 그 다음에 XS,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간 게 이 부분을 R-S라고 치면은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요 전달함수의 출력 CS는 R-S의 GS가 되는 거니까 요 R-S가 요 부분이었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니까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 보게 되면은 종속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곱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요 각각이 이렇게 분배해서 나눠져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거 얘를 좀 풀어서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GS, 그 다음에 RS, 그 다음에 GS, XS. 자, 이렇게 풀어서 쓸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요거를 보게 되면은 연산 순서를 보게 되면은 얘는 먼저 곱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중에 더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를 다시 그려보게 되면은 RS는 GS, XS는 GS를 먼저 각각의 전달 함수를 통과한 다음에 두 개를 합한 결과, 자,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시스템을 우리가 이렇게도 돼 있고 이렇게도 돼 있는데, 아니면 내가 처음에 시스템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거 두 개가 중복되네? 그러면은 이렇게 바꿔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거 하나로 바꿀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은 신호를 다시 이렇게 나누든가. 자, 이거는 그래서 시스템을 변형을 하는 거는 또 상당히 좋은 테크닉인 게,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갖고 왔어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갖고 오거나 아니면은 기존에 이미 어떤 설계되어 있는 제어 시스템이 있는데, 자, 이거를 팔짱 끼고 쭉 보니까 요 부분하고 요 부분 중복되네. 그러면은 얘 부품을 그냥 요거 하나 쓰고 제어 신호를 먼저 합해도 되지 않아? 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시스템을 만들기 쉽게 하거나 아니면은 해석하기 쉽게 하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임의로 이렇게 바꿔도 시스템의 동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거꾸로 보게 되면은 어디 있죠? 여기에 입력 부분이 있는데, 입력 부분의 전달 함수의 출력을 또 여기 있는 값하고 합하는 경우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각각 앞으로 뺄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봤을 경우에는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는 이 합점하는 부분을 앞으로 빼고 싶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이렇게 써가지고 봤을 때
요 XS 부분에 전달 함수를 이렇게 GS로 먼저 나눈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자, 이거 볼까요? 이 부분을 GS로 빼내고 된다면은 RS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GS분의 자 마이너스 플러스 GS분의 XS. 자, 이렇게 표현을 한 게 이 형태가 되는 거겠죠. 아, 내가 이미 밑에 써놨군요. 이제 보니까 한참 쓰고 있었네. 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막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달함수 위치를 막 바꿔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설계해가지고 이게 좋다라고 하면은 이 시스템 구조를 이렇게 만드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고 했을 때는 변형을 해도 시스템 동작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스템 변형 방법에 분점하고 이 분지점을 또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만약에 요 RS가 있는데요. RS가 요 분점에서 이렇게 세 갈래로 나눠지게 되는데 여기에 전달함수 하나가 들어간 시스템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 부분은 어떻게 해줄 수가 있냐면은 이 부분을 없앨 경우에는 이 부분이 앞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GS로 각각 나눠줘야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형태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따져보세요. 그 다음에 이 GS, RS가 있고 GS의 출력 이 부분이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여기에서 나눠지는 부품을 각각의 분지점 이후로 이렇게 보내게 될 때는 이렇게 각각 3개로 나눠져서 이렇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지점이 있을 경우에는 전달함수가 각각 어떤 형식으로 변형되는지 또 한번 따져보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합점하고 분지점, 그 다음에 합점하고 분점에 대해서 요 전달함수가 어떤 형식으로 구성되는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피드백 제어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전달함수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얘기했듯이 센서를 사용하는 경우 피드백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 피드백형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은 요 출력에서 출력값을 따가지고 자, 이렇게 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걸 뭐라고 불렀어요? 이걸 우리가 분점이라고 배웠죠. 그 다음에 피드백이니까 여기에서 앞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자동차의 속도를 아는 센서, 속도 센서 같은 경우에는 실제 물리적인 속도를 감지해서 이렇게 전압으로 바꿔주는 장치가 있다라고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속도를 전압으로 바꿔주는 또 일정의 전달함수가 여기서도 성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이 전달함수를 일반적으로 피드백 같은 경우에는 GS라고 표현 안 하고요. HS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자, GS는 전달함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HS는 피드백 함수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피드백 함수는 센서 장치를 의미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속도가 거꾸로 전압으로 변형되게 될 경우에 이렇게 다시 입력 신호하고 합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자, 이건 우리가 합점이라고 배웠었죠. 자, 그러면은 요 합점하고 피드백 함수하고 전달 함수가 같이 이루어진 시스템을 피드백형 시스템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피드백형 시스템을 전달 함수로도 이렇게 하나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 보게 되면은 요 전달 함수하고 피드백 함수가 합쳐진 거를 자, 요 형태의 하나의 전달 함수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요, 또 하나의 또 함수를 우리가 배울 텐데요.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자, 여기 ES라는 게 있습니다. 자, 앞에서가 아니죠. 자, 우리가
제어하려고 하는 입력 제어 신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제어 신호에서 출력해서 읽어가지고 오는 이 피드백 신호, 센서로 감지한 이 피드백 신호의 관계를 한번 따져보게 되면요. 자,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100% 제어하고 있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내가 읽은 값하고 그 다음에 출력 값하고 빼면 어떻게 되겠어요? 빼면 0이 돼야 되겠죠. 다시 얘기해 보게 되면은 내가 속도를 100km로 달리고 싶어요. 근데 차량의 속도가 정말 100km야. 그러면은 더 제어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시스템에 제어를 더 입력하도록 이렇게 입력을 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럴 필요가 없죠. 내가 100km로 가고 있는데 차량의 속도가 100일 경우에는 정말 100이니까 더 이상 제어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는 0이 되는 거겠죠. 자, 근데 내가 만약에 100km로 가고 싶은데 차가 속도가 110km야. 그러면은 실제 속도하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속도 차이는 얼마예요? 110에서 100을 빼니까 10km가 되겠죠. 자, 그래서 피드백형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요 합점에서 이걸 더하거나 빼거나 해주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방금 빼는 거 기준으로 얘기했으니까 빼는 거 기준으로 나온 요 합점의 출력값을 에러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에러 함수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입력하고 출력의 합이나 차. 자, 이거를 에러. 왜 합이냐 차라고 얘기하냐면은 어떤 경우는 합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속도 센서의 값이 음수로 나왔을 경우에는 합하면 되는 거고, 속도 센서의 값이 양일 경우에는 입력도 양이니까 이럴 때는 빼줘야 되는 거고. 자, 이거는 센서의 특징에 따라 가지고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일반적으로 여기 수업에서는 이제 그 기초니까 일단 빼는 거 기준으로 주로 나가도록 하죠.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에러 함수는 여기에 입력 함수에다가 그 다음에 출력의 피드백 함수를 곱한 형태 됩니다. 출력인 거죠, CS가. 여기에 HS라고 하는 피드백 함수가 곱해져 가지고 자, 여기서 빼준 형태가 됩니다. 자, 이게 왜 마이너스 플러스가 거꾸로 됐냐면은 자, 입력을 플러스로 봤을 때 출력을 빼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자,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실제 전달 함수에는 어떤 값이 들어가게 되냐면은 요 에러 함수가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출력 값은 이렇게 에러 함수가 들어간 출력 값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피드백 함수를 전달 함수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요 두 개의 공식을 결합을 하면 되겠는데요. 결합을 하게 되면은 어떤 표현을 하게, 여러분들 이거 전개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전개를 해야 되나? 여기 GS, CS는 RS 마이너스 플러스 CS, HS가 되는데, 자, 이 부분을 전개를 해주게 되면은 RS하고 전달 함수가 RS하고 CS로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은 1 플러스 마이너스 GS, HS 분의 GS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피드백 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분모는 전달 함수가 되고, 그 다음에 1 플러스 또는 1 마이너스 전달 함수에다가 피드백 함수를 곱한 게 분모로 가는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피드백 함수의 기본 구조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 한번 우리 그거 있죠? 저기 플립 러닝 할 때 한번 전개를 해보시던가 아니면 여러분들 지금 전개를 한번 해보시도록 하고요. 전개를 해갖고 오는 게 좀 편하실 거예요.